예, 문재인 정부 출범 일주일 돌아봤는데요.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정거래위원장에 김상조 교수를 내정했습니다. 한성대 교수죠. 김상조 교수 하면은 그동안 대기업 저승사자로 불려왔었는데요. 경제검찰수장으로 등극한 셈입니다. 또 새로운 보훈처장에 피우진 전 육군 중령을 임명했다는 소식입니다. 피우진 육군 중령은 육군 헬기 조종사 출신으로요. 여성 첫 헬기 조종사 출신이었죠. 예, 두 가지 소식은 저희가 이어지는 종합뉴스에서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방금 전에 국방부와 합참을 처음으로 순시했습니다. 정부 부처 중에서는 처음으로 순시한 내용인데요. 이 얘기는 저희가 잠시 뒤 정치데스크 소식에서 뒷부분에서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현수 기자, 네. 문재인 정부 일주일 굉장히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렇습니다. 호평을 받고 있는데요. 자, 지난 정부와 비교하면 어떻게 좀 다른 건가요? 네, 제가 지난 정부랑 비교하는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요. 취임 일주일 정도 됐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우선 취임식 초청 인원에서 전직 대통령들과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이는 아마 조기 대선으로 치러졌고 인수위도 없고 취임식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단순히 취임 선서만 이뤄진 만큼 이 300명과 7만 명, 6만 명 차이가 있고요. 가장 큰 차이점은 아마 이 대국민 담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대국민 담화 처음 언제 했느냐?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 일주일 후에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 87일 후에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취임 다음 날 했습니다. 바로 인사를 발표할 때였죠. 아마 소통이라는 부분에 방점을 두고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로 들어갈 때도 들어가면서 중간에 갑자기 그 대열을 이탈해서 시민들과 셀카를 찍기도 했었고 또 이와 마찬가지로 그 맥락에서 대국민 담화를 직접 하면서 총리 인사, 그리고 첫 인사를 발표하면서 적극 소통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 하면은 약간 다른 대통령에 비해서는 출근 시간이 늦습니다. 요번에도 이제 관저에서 나오는 시각이 한 9시 정도 되고, 이제, 여민관이죠. 그 여민관에 도착을 해서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업무 보고를 받는 시간은 9시 한 10분에서 20분 사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대통령과는 조금 늦다, 이러한 얘기가 나오는데, 아무래도 정치권에서 있다 보니까 만날 사람도 많고, 저녁에 술도 먹고 이러면서 올빼미형 으로 좀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좀 더 달라지겠다는 의지를 표명을 했습니다. 수석 비서관 회의, 지금은 임종석 비서실장이 열고 있지만 오전 8시에 직접 참관을 하고 같이 소통을 하면서 한번 해보겠다. 하지만 매일같이 하는 비서관 회의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청와대 직원들과 좀 더 소통하는 이미지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실 수석 비서관회의를 격주마다 하지 않았습니까? 좀 더 박근혜 지우기에 더 몰두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찍 출근을 한다, 아침형 인간이 된다 그러면은 참모들은 더 괴로울지도 모르겠네요.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 굉장히 아침 일찍부터 회의를 열어가지고 참모들이 고달팠다는 일화들이 아주 유명한데요. 또 되풀이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아무튼 국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열심히 해야 되겠죠. 자, 강병규 기자. 네. 이런 문재인 정부의 첫 일주일 행보에 대해서 야당에서도 호평이 나오고 있죠. 네, 뭐 아무래도 커피 회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탈 행보를 보이는 모습이 좀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또 비서실장과 비서실장과 원내대표 민주당에서도 각각 야당을 돌면서 이제 협치를 강조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어필이 잘 먹혀 들어갔다라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바른정당의 이혜훈 의원이 이제 무서울 정도로 문재인 정부가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내렸는데 한국당은 좀 이와 다른 의견을 또 내놨거든요. 두 당의 차이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솔직한 말씀으로. 네. 무서워요. 무서워요? 네. 왜요? 너무 잘해서. 커피를 테이크아웃 잔에 들고 네. 청와대 경내를 산책하는 이런 거는 참 우리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렇게 바랬지만 뭐 도저히 볼 수 없는 장면들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의외로 상당히 박수 받겠다 그런 생각하면서 그러면 안 되는데. 일주일이 넘은 지금까지 새 정부는 아무런 협치 의지를 보이지도 않고 일방적 독주 현상만 보이고 있습니다. 멀지 않은 시간 안에 생각지도 못한 부작용이 터져 나올 것이라는 것을 경고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이현수 기자, 네. 유승민 후보가 같은 당
그 대선 후보로서 싸운 사람 중에서는 유일하게 취임식에 참석한 것도 그렇죠. 눈에 띄었는데 유승민계로 불리는 이혜훈 의원이 또 칭찬하고 나선 것도 좀 의외인 것 같아요. 네, 무슨 아마 이유가 있을까요? 뭐 합리적 보수를 표방하고 있는 만큼 칭찬할 건 칭찬하고 또 나중에 비판할 게 있으면 비판하겠다 이런 뜻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특히 자유한국당과의 좀 입장이 다른 건 향후 국정 운영을 할 때 국회에서 특히 여소야대 현실에서 그 더불어민주당이 사실 자유한국당과는 함께 협치하기 힘들지 몰라도 바른정당과는 협치할 수 있다. 그래서 바른정당이 교섭단체로서 존재감을 부각할 수 있다라는 전략도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 같은 경우는 채널A 외부자들에 출연을 해서 바른정당 의원들의 입각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요. 뭐 그리고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경제부총리 제의를 한다 이런 이야기도 돌았을 만큼 바른정당과의 약간 관계를 생각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일부 야당의 공세도 문 대통령이 소통 대통령 이미지를 갖게 된 데에는 바로 이 사람의 공도 한몫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김정숙 여사인데요. 이현수 기자, 네. 우리 엄마 시리즈라는 게 유행한다는데 이게 또 무슨 시리즈입니까? 네, 김정숙 여사의 파격 시리즈가 우리 엄마의 모습과 거의 다르지 않다. 영부인의 모습이 우리 엄마의 모습인 줄 알았다라는 시리즈라는 설명인데요. 우선 첫 번째는 이 사진 기억하십니까? 이 영상 정시데스크에서도 한번 틀었던 적이 있는데요. 홍은동 자택에서 이제 관저로 입주를 할 때, 이사를 할 때 정말 우리가 보통 이사를 할 때 정장 입고 격식 차려서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편한 바지에 입고 슬리퍼를 신고 이렇게 여기 패딩 조끼 같은 걸 입어서 이런 편한 복장으로 이사를 준비하는 모습, 우리 엄마 이사 준비 중인 우리 엄마인 줄 알았다. 이런 첫 번째 시리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배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저희도 보도를 해드렸는데 그 관저에서 첫 출근을 할 때 모습인데요. 지금 이렇게 편한 신발을 신고 지금 인사를 하고 있죠. 참모들과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배웅하는 모습도 너무 여느 부부의 모습과 비슷했다. 이런 모습이었고요. 마지막 이제 장 보는 모습인 것 같다. 이 사진의 장면의 장소는요. 부산의 자갈치 시장인데요. 이건 제가 설명드린 것보다 영상을 보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직접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게 자갈치 시장에서의 장면이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과 이렇게 옆에 서여 있는데 옆에 저기 문재인 대통령 저 멀리에 있는 해산물을 봐야 해서 좀 비켜봐라 하면서 이렇게 밀고 가서 이걸로 사면 될까? 이걸로 되겠나? 이렇게 뭔가 평소에 정말 장 보는 모습처럼 나와서 정말 화제가 됐습니다. 좀 비켜보라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는 대선 후보 시절이었죠. 네네. 얌전하게 물러서서 옆에 너무 지켜보는 익숙한 듯 저 느끼지 지금 바로 저 않습니까? 장면입니다. 저 장면이 더 재밌는 것 같아요. 평소에도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비키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강병규 기자. 네. 유일하게 지금 우리 기자들 중에서는 20대인데 아직 네. 강병규 기자 어머님하고 좀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뭐 저도 어머니께서 장을 보다가 저렇게 이동을 하시면 저도 비켜서고 그러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 고등어를 주로 흥정을 하셨는데 뭐 일단은 이 부분이 더 좀 화제가 또 되고 있어요. 사실 2012년도의 이야기인데요.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그 명품 양말을 신었다라면서 이제 서민 코스프레다라고 해서 오히려 이제 공격을 좀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김정숙 여사가 그 SNS에 올린 글을 보면요. 그 리어카에서 주고 산 뭐 짝퉁 양말이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는데 바로 저 화면입니다. 노점에서 2만 원짜리 8켤레를 샀는데 한 켤레를 더 얹어줬다 이런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명품 양말이 아니라 보통 서민들이 시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늘 눈에 밟히는 그런 양말들을 샀다는 점에서 좀 더 서민의 그런 행보로 보여지지 않았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슬리퍼 신고 시장에서 짝퉁 양말 사서 신는 소탈한 모습, 우리 그 여느 아주머니들 모습하고도 비슷한 모습인데요. 최석호 기자. 취임 일주일 맞은 문재인 정부 일단 호평 속에서 출범을 하다 보니까 각양각색에서 좀 뭐 화제가 되고 있는데 특히 경호원마저도 호평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누굽니까? 예, 주인공은 최영재 경호원입니다. 그 대선을 치를 당시에 경선 과정에서 그
후보를 당시 후보였죠. 되게 엄호를 하는 저런 장면이 보일 자, 텐데. 기동민 의원 바로 옆에 서 있던 저 사람이군요. 저 뒤에서 입을 안 다물고 있는 저 인물인가 그렇죠. 보죠. 굉장히 잘생겼죠. 잘생긴 외모가 지금 굉장히 화제를 끌고 있습니다. 외신에서 그러니까 경호를 잘했다가 아니라 잘생긴 외모 때문에 화제를 받는 거예요. 잘생긴 게 또 참 중요한 겁니다. 생긴 게 닭이 아닌데. 외신에서까지 다룰 정도로 아니, 굉장히 유명 인사가 됐는데 휘트니 휴스턴 주연의 보디가드 장면에까지 비교가 되면서 아 정말 저 사람 잘생겼다 이렇게 네티즌들 엄청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36살인데요. 아이 둘을 둔 유부남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아내는 뭐 영어 선생님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남편의 저런 인기도 때문에 영어 강사인 아내의 SNS도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현수 기자, 우리 최석호 기자가 설명을 해줬는데 약간 빠진 것 같은데 이 사람 36살이라고 하는데 네. 경찰입니까? 아니면 청와대 경호원 직원입니까? 또 그리고 이거 한 가지는 꼭 짚고 넘어야 되거든요. 경호 실력이 훌륭합니까? 이 외모로는 사람을 평가하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우선 너무나 관심이 몰리다 보니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본인에 대한 오해를 몇 가지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뭐 사설 경호가 아니냐, 사설 경호팀 소속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는데요. 용인대 경호학과를 나왔고요. 특전사 장교 10년 경력이 있다고 합니다. 2월에 문재인 후보에 대한 테러 첩보가 들어오자 그 특전사 후배 9명을 데리고 자발적으로 경호를 하겠다. 문재인 후보 자발적으로 경호를 하고 싶다라고 요청을 해서 됐고요. 실제로 그 마음대로 그 마음만큼 열심히 경호를 했다는 후문입니다. 기동민 의원이 뭐 인터뷰를 하면서 상당히 자주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 경호관에 대해서 현직 경찰이 아닌 민간 경호 요원이다. 그렇다고 사설팀 경호는 아니고요. 스스로 따라다니면서 문재인 당시 후보를 경호했던 분 중에 한 분이다. 고마운 분이다. 라고 설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 실제로는 자원봉사군요. 그냥 그렇죠. 무일푼으로 돈도 안 받고서 일을 했다는 거군요. 뭐 그런 측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든든한 경호를 받았겠네요. 특히 이 최영재 경호원 같은 경우는 특전사 장교 출신이라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도 특전사 병장 출신이었잖아요. 그런 인연도 좀 많이 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